김동섭의 인사이트, MTNW 김동섭 전략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올랐고요. 이제 월요일은 휴장했고 오늘 이제 다시 열리게 됩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FOMC 회의에 상당한 변화를 줄 거다. 이 분위기가 형성됐죠.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3.4%까지 목표치를 높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용이었는데 이 고용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이렇게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용을 보면은 증가는 했어요. 증가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가 5.6 정도 되는데 5.9 정도가 나와서 이게 또 시장에 화두가 됐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더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늦춰질 시간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국채 매입을 하던 걸 중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2023년도에 2번 올린다고 얘기가 됐어요. 원래 제로금리에다 2번 왔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고용에 대한 문제인데 테이퍼링은 그럼 할 수 있는 시간인 보통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간은 2023년도를 제외하고 나면 1년 6개월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2023년도에 금리를 6월달, 12월달에 올린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작한 테이퍼링 시간은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시작이 언제일 뿐이냐 2차일 뿐이지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도대체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업률이 약간 증가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2023년도에 한다면 그 사이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두 달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저는 잭슨홀 미팅이 되면 아마 테이퍼링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어떤 통화 정책의 큰 변화는 잭슨홀 미팅에서 진행이 돼요. 그럼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된다면 잭슨홀 미팅은 내년하고 올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테이퍼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로드맵을 이번 잭슨홀 미팅에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8월 달이라 그러면 그때 로드맵 잡으면 10월 이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10월부터 10개월 정도에서 1년 6개월을 잡는다면 딱 2023년도니까 결국에 가서는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 쉬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난센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전 고점에서 1, 2, 3 치고 거기서 또 연장해서 1, 2, 3가 나온 상태에 그냥 딱 멈춰 있는 상태.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약간 더 올라갔지만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 우상향 추세선이 약간 가파르냐 완만하냐 싸움일 뿐인 거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대만도 똑같이 갇혀 있고 독일도 똑같이 갇혀 있고 일본도 다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사나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분산 작업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다음 주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 계속 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한가 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는 10월 달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얼마 전에는 8월, 10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얼마 전에 소수 의견이 나와서 제가 아마 2명 정도 나오면은 금리 인상 그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근데 요번에 또 나온 건 뭐냐면 요번 금통위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7월. 와,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을 갖고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당연한 거, 명분 이거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게 2명 이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죠. 이달 금리 인상 얘기도 뉴스에 잠깐 살짝 비쳤는데 이달은 글쎄요. 과거에 그 한국은행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좌측 깜빡이도 우측 깜빡이도 깜빡이를 딱 키고 난 다음에 보통 한 달, 2달 사이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깜빡이는 지난달부터 꼈죠. 그러니까 한 달 되면 이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달이면 8월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8월은 거의 픽스가 된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7월에 뭐 땡겨서 할지 이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경을 이번에 30조를 하는데 추경 효과를 갉아먹는 상황이 되겠죠. 그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번 주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인 거 아시죠? 이번 주에 가장 그 실적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삼성전자가 되겠죠.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6개월 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목표치 하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적 시즌 첫 테이프는 삼성전자가 끊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후에 실적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실적을 봐야 될까요? 이 시장을 아주 높게 생각하고 상반까지 갈 거다. 아주 크게 높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 얘기죠.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실적 장세 지난번에는 어땠나요? 무용지물이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도 만약에 실적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영향은 없겠죠. 특히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 상황 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면 정말 실적 장사가 와야겠죠. 시장 투자가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다. 그 실적 장세가 진짜라 그러면 다 뚫고 가야 되죠. 만약에 이번에도 1분기처럼 실적 장세가 별게 없다. 그러면은 아마도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내세울 만한 재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 장세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만기예요. 만기인데 만기를 보면은 좀 요상합니다. 어떤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그 미니 선물에서 기관이 2천억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땡겼어요. 미니 선물에서 기관이 2천억을 사는 경우는 어저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기관이 땡겨주고 거기에 외국인이 이제 본 선물을 같이 사주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완벽하게 양매도예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푸시고요. 이쪽은 콜이에요. 근데 이 보시면 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 행사가 중심으로 해요. 행사가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푸시고 여기는 콜인데 현재 지수가 440 정도잖아요. 440.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여기 이제 매도, 콜 매도, 풋 매도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양매도고요. 기관만 양매수인데 변동성이 작게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번 만기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변동성을 원하는 것 같고 외국인은 가둬놓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게 거의 맥스가에 거의 다 찬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 수 있는 공간은 445, 그러니까 3,346 정도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코스피 주봉상으로는 3,330, 20 사이에 상당한 저항대가 하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아마도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열어놓은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방 쪽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의 그 상황이 만기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끝나는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위쪽으로는 그 거의 다 올라온 상황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 돌파가 되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손실이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근처 어디에서의 싸움이 마무리를 국면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내일하고 모레는 또 어제와 오늘하고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달러와 가치가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